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FOMC에 대한 결과를 기다렸고 파월 의장이 어떻게 얘기할까를 기다렸었는데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종가 보시죠. 자, 이날 다우지수는 약간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1.37% 상승했습니다. 32,000선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S&P 500 지수 2.6%,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이날 거의 4%대의 아주 강한 지수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은 재작년인 2020년 이후에 지금 지수가 최대 상승폭을 이날 기록했습니다. 자, 키워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통화정책, 그리고 두 번째가 반도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날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경제 지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통화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투자 심리를 안정시킨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시장에서 예상했던 75bp 딱 그 정도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9월의 금리 인상폭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했다라는 점도 긍정적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경기 침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좋게 해석이 된 것이고요.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자세히 보면 9월에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좀 부정적인데 다만 지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인상폭에 대해서 좀 조절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특히 발언 중에서 지금 통화 정책 기조가 추가로 긴축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미국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제 이거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평가 기간 동안에는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이 원하는 인상폭 축소와 관련된 부분의 발언이 나왔다는 것이 유효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쪽에서 이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 이게 지금 상원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지금 추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말에 따르면 이번 주말까지 이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민주당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도 지금 하원에 지금 다음 주에 여름철 휴회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상원보다는 하원에 민주당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통과가 편하게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역시 좋게 봤습니다. 자, 이 법이 상하원에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인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총 520억 달러 규모의 달러가 추가적으로 좀 투입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약속했던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인텔, 대만의 TSMC,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석들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경제 지표가 보겠는데요. 이제 혼재된 재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FOMC 거의 다 덮여버린 그런 상황이고요. 긍정적으로 나온 것은 내구재 실적입니다. 6월 내구재 실적이 전월 대비 1.9% 오르면서 전망치 상회했고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부분 좋았고요. 반대로 부정적으로는 주택 판매인데요. 6월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8.6% 상당히 크게 급감했습니다. 주택 시장이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음을 이날도 보여줬습니다. 자, 섹터와 업종별 흐름으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날은 뭐 다 올랐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섹터 평균을 보면은 2.6% 상승을 했고 이제 어제 1.1% 밀렸다가 한 번에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가장 강했던 것은 서비스 5.1%의 상승으로 보여줬었는데요. 뭐 미디어하고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스트리밍 관련된 서비스들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주 강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IT 쪽에서는 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얘기도 있고 또 실적이 생각보다 또 선방했죠. 그래가지고 반도체와 IT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올라갔고요. 마지막으로 이 경기 소비자 역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여기에서는 특히 전기차 과 관련해서 강하게 올라가면서 이날 1, 2, 3등을 다 가져갔습니다. 이제 모두 다 기술주가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은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술주가 강하게 회복을 했고요. 이날 뭐
거의 다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기술주와 성장주 좀 묶어서 보겠습니다. 자, 어제 장 마치고 나왔던 미국의 이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전망치를 하회는 했지만 그래도 힘들었던 업황 대비해서는 선방했다라는 긍정적인 해석 속에서 시간 외에서 움직였었고 이제 본장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역시 상승세를 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6.6% 강했고요.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도 7.7% 역시 강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게 만들어졌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FOMC 얘기에다가 겹쳐지게 되면서 기술주의 투자 심리가 더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애플이 3.4%,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가 6.5%, 아마존은 5.3%대로 역시 장중 내내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자, 이날 장중에 애플은 강달러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다라는 시장의 내용까지 나오게 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미국 상원에서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됐다라는 내용을 미국 장중에서도 소화를 하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4.7%, 최근 한 3거래일 동안 이렇게 밀렸던 거를 한 번에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비메모리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7.4%로 강하게 상승을 했었고요. 메모리 쪽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7%로 역시 강했습니다. 그리고 장비 쪽에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모두 다 4% 중반의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날 뭐 제조업체보다는 장비업체 쪽이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이런 반도체 이런 기술주들 실적 발표들이 있었었는데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제 이쪽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군요. 이쪽에 포진되어 있는데 잘 나왔습니다. 6.6% 올랐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상향 조정이 되면서 이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에 추가적으로 좀 바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 외에도 계속해서 이번 주 실적 발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장중 내내 좋았었는데 시간 외에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3.3% 정도 시간 외에서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서비스나우 6.5% 장중에 올랐는데 지금 시간 외에서 역시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그 비슷하게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장비 쪽에서는 램리서치를 보게 되면요.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장 마치고 한 지금 강보합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실적이 잘 나와도 앞으로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 약간 엇갈린 종목들도 있습니다. 전망이 부진한 게 퀄컴인데 역시 부진한 전망 속에서 장중 내용보다는 다르게 하락 전환을 했고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온 자동차 회사 포드는 지금 시간 외에서 거의 6%에 가까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장중에 실적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치폴레 멕시칸 그릴을 좀 보겠습니다. 멕시코풍의 레스토랑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자, 2분기 실적 매출은 22억 1천만 달러로 전망치를 하회했고 주당 순이익이 9.3달러로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가격을 다 인상시키면서 매출은 줄었지만 이 인상 덕분에 마진이 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실적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사측에서 발표를 했고 증권사 UBS 측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투자 의견 매수로 잡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부진했었던 이 종목이 되겠는데요. 한 번에 이렇게 뛰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3% 거의 한 14% 급등하면서 15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페이지 에너지입니다. 태양광 관련된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2분기 실적 매출 5억 3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1.07달러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호실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2분기에 유럽 쪽에서 매출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독일,
네덜란드 에너지 압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국가들의 이런 수요가 들어오게 되면서 올라간 것이고요. 3분기에도 이러한 실적 흐름은 계속해서 나올 거다라는 관점 속에서 이날 인페이지 에너지 좋았습니다. 최근에 약간씩 고점을 올려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이날 아주 크게 시세가 터졌습니다. 21% 올라가면서 26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장중에 이제 FOMC 회의와 관련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기다렸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도 75bp 올리겠지, 약간 이런 상황인데 이제 오늘 저녁에 이러한 부분들, 미국장의 부분들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종목으로 보면은 금융주, 기술주가 강세를 띄었고요. 지표 자체는 독일에서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FOM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날 전반적으로 0.5%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 볼 텐데요. 다시 한번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유가가 3.3% 오르면서 97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에서 주간 원유 재고가 450만 배럴 감소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좋게 받아들여졌고요. 자,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경기가 좀 더 살아나고 있다, 침체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구리값은 1.3% 오르면서 7,600달러 계속 안착한 모습이고요. 금값은 3거래일 만에 소폭의 반등 흐름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국채 수익률은 이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게 되면서 안전자산 쪽에서 돈이 좀 빠져나왔습니다. 0.8bp 약간 나온 거고요. 2.7%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자세하게 전해 주시죠. 예,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향후 긴축 속도 조절을 시사한 데 따른 안도감으로 인해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1.3에서 4.06% 급등했고, 특히 금리에 민감한 IT를 비롯한 성장 업종의 급등으로 인해 나스닥 지수의 강세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틀간 열린 7월 FOMC 정례회의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통화정책 기조가 계속 긴축으로 가면서 누적되는 정책 조정이 경제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면서 최근 필요한 몇몇 경제 활동들이 둔화되고 있다는 징후를 보고 있다며 9월 FOMC까지 인플레이션 지표들을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잉,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치포틀레 멕시칸 그릴 등 대기업들이 예상보다 개선된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일제히 상승하고, 미국 상원이 2,800억 달러 규모의 과학연구 및 반도체 제조업 투자 법안을 가결했다는 뉴스가 관련 업체들을 끌어올리면서 또 다른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상원은 오늘 칩스 앤 사이언스 법으로 명명된 반도체 제조 및 투자 법안을 찬성 64대 반대 33표로 가결했고,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시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 연준의 최근의 긴축 정책 영향으로 인해 지난 6월 매매 계획에 들어간 펜딩 홈 세일스, 즉 잠정 주택 매매 건수가 전달보다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1년 계약 활동을 100으로 두고 수출을 산정하는 이 지수는 미국 전체 주택 매매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존 주택 매매의 선행지수로 해석되는 지표인데요.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에 따르면 2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는 전달보다 8.6%가 감소한 91을 기록해 시장이 예상치였던 1% 감소보다 부진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20% 이상 급감한 수준이었습니다. 협회 측은 주택 가격이 올해 6월에는 2019년 6월보다 80% 이상 상승했다면서 3년 전에 주택을 구입했던 구매자의 4분의 1 이상이 더 이상 주택 구입을 할 만한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모기지 금리가 계속 오르는 한 주택 구입 계약은 줄어들 것이라며 올 한 해 주택 판매가 최대 13% 감소할 것이라면서도 모기지 금리가 7월 중 고점을 기록했거나 고점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보인다고 덧붙이고 있는데요. 지역별로는 북동부 지역이 전달보다 6.7%, 중부는 3.8%,
남부가 8.9% 감소했으며 서부는 15.9%가 감소해 하락폭이 가장 컸고 미국의 30년 고정 대출 평균 금리는 연초 3% 중반에서 6월 중순에 6% 이상 상승하기도 했지만 지난주에는 5.74%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정부의 클라우드 정보 조달 사업을 아마존이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알파벳, 오라클 등 경쟁사들에게 연합전선 구축을 제안했다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알파벳, 오라클 등을 부추겨 미국 정부가 대규모 클라우드 사업을 한 곳에 몰아주는 대신 여러 기업에 분산토록 하는 이른바 멀티 클라우드를 의무화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함께 워싱턴 로비에 나서 주요 정부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에는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접근하고 있는 업체들은 알파벳과 오라클 외에 VM웨어, 델 테크놀로지, IBM, 튠레패커드 엔터프라이스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아마존은 현재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이 40%에 육박하는 강자로 21%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점유율이 거의 2배 높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정부가 아마존에 의존하면서 클라우드 사업에서 아마존과 격차가 계속 확대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지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장을 좀 흔들었던 게 쇼피파이가 되겠는데요. 간밤에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관련해서 어떠한 소식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진한 2, 4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주식 매입 수시로 전자상거래 업체 쇼피파이의 주가가 오늘 11.6%가 급등해 $35 2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쇼피파이의 2, 4분기 순손실은 주당 3센트로 예상치였던 주당 2센트보다 부진했고 매출은 1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가 증가했지만 예상치에는 다소 못 미치면서 전일 폐장 후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하기도 했지만 이후 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주식 추가 매입 뉴스 이후 급반등했는데요.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플래그십 펀드인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를 통해 쇼피파이 주식 130만 주 이상을 추가 매수했고 아크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ETF와 아크 핀테크 ETF를 통해 각각 20만 주를 사들였으며 이는 전날 종가 기준 약 5,570만 달러 이상의 규모였고 반면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코인베이스 주식 113만 주를 매각했는데요. 이것은 전일 종가 기준으로 7,500만 달러 규모로 올해 처음으로 가상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 축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2, 4분기 미국 GDP 예비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분기 대비 0.3% 증가이며 이어 노동부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애플, 머크, 파이저를 시작으로 아마존, 인텔, 컴캐스트, 알트리아, 아메리칸 타워, 퍼스트 솔라, 할리 데이비슨, US 스틸, VF 코프, 발레로 에너지, KLA 코프, 허쉬푸즈, 큐릭 닥터페퍼, 데커스 아웃도어, 그리고 마스터카드가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